네, 저는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엥? 아, 네. 요- 네, 칼비트 교육법 가져왔는데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름처럼 칼 비테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독일의 목사님이시고 1818년에 18년에 칼비트의 교육이라고 저술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칼비트의 교육법, 칼비트 교육법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네, 이 분께서 교육하신 거를 쓰신 건데요. 뭐야. 자, 아들 칼 비테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아버지랑 아들 PK죠. 네, 칼 비테는 이제 사실 처음에는 발달 장애아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시대에는 장애아는 이제 좀 이렇게 제거해야 한다는 이런 사상이 강했는데 칼비테는 교육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들 칼비테를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안 썼는데 9살 때 이미 6개 국어를 할 수 있게 돼요. 발달 장애 아이라는 친구가. 그리고 10살 때는 대학 입학을 하게 되고 13살 때는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16살 때는 법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법학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내다가 18살 때는 단테 오해라는 책을 쓰면서 계속 프로이센의 국왕의 말을 따르며 여기에서 뭐 교수도 하고 뭐 하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 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9살에 6개 국어를 하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전 지금 아직 20 몇 살에 1개 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켰는가에 대한 책을 저술을 하신 거고요. 그 교육과는 단 하나예요. 영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따라 만들어진다. 그래서 조기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때는 조기 교육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아이를 억압하는 것이고 학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상이었기 때문에 엄청 파격적인 교육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영재는 교육에 따라 만들어진다. 동의하는 사람. 반? 반? 두 2.5명. 2.5명이시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몇몇 주어들은 유아교육과에서 엄청 유명하다 할 수 있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첫 번째는 행동주의 왓슨인데요. 이분은 가장 아실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엘버트 실험 아세요? 아기 엘버트 실험? 아기 엘버트라는 아이가 있는데 흰 쥐를 볼 때 아무 반응이 없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흰 쥐를 만질 때만 이제 시끄러운 소리를 일부러 들려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래서 이 아이가 몇 차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그 다음에는 흰 쥐를 볼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게 됐다. 그래서 그 죽을 때까지 흰 쥐나 뭐 작은 포유류 동물들을 싫어하게 됐다. 이런 실험인데 아무튼 이분은 자극과 반응으로 뭐든 만들 수 있다라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100% 동의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성주의 피아제입니다. 구성주의는 말 그대로 아이가 알아서 구성을 해 나간다. 기존의 도식에 새로운 도식을 받아들여서 체계를 재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또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내거나 아무튼 그렇게 구성을 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고요. 그 다음은 경험주의입니다. 아이들은 가르칠 필요 없다. 알아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여기에서 스스로 배우게 된다. 그래서 반성적 전어를 처음 말씀하신 분이 주의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세 분을 통해서 교육을 바라보게 되면 행동주의적인 부분에서는 어른 마음대로 하면 된다. 내가 내 애를 알아서 원하는 대로 키우면 돼. 이거겠고 저 두 분은 알아서 배우니까 넌 지원만 해. 뭐 돈 주고 뭐 놀게 해주고 뭐 풀어놔 라는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 세 사람마저 다 의견이 달라요. 우리도 다 의견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본인 몫이겠지만 아무튼 왜 바탕이 보이는 거지?
자, 교육이란 그러면 무엇인지 어원부터 따져봐야겠죠. 그 전에 일단 전의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수단입니다. 자, 그럼 어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르칠 교와 기를 유기예요. 자, 그러면 이 한자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것일까? 자, 가르칠 교는 이제 회초리를 손으로 잡고 두 팔 벌린 어린아이를 들고 친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는 아버지가 이 이치를 가르치고 하셨으니까 아빠가 아이를 회초리로 때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기를 육은 이제 이 아이가 엄마 산모의 배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고요. 아이 머리고요. 그리고 이건 고기 육의 그 한자래요. 아무튼 그래서 어린 아이를 고기를 먹이고 해서 통통하게 기른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교육인데요. 그 시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가르치는 어머니와 가르치는 아버지와 길러주는 어머니, 이게 교육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때린다, 내가 내 기준으로 이 아이를 판단하고 마냥 때린다, 이건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길이고, 사실 칼비트가 유명했던 이유는 신앙, 그리고 신앙에서 나온 인간성, 그리고 전문성, 이 세 가지 요소를 아주 균형적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교육계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개성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시켰는지, 사실 어떻게 시켰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했다 라는 책이어서, 아무튼 네, 이게 목차거든요. 사실 오늘은 프롤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 그래서 목차가 이 5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두 번째였어요. 이게 앞에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환상을 버려라 이거였거든요. 자, 이 말,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 이 말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럼 완벽한 아이는 있을까요? 없죠. 애초에 인간은 완벽할 수 있나요? 쓸데없는 쓰레기 없는 환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또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아이를 완벽하게 기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길러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칼비테처럼 키우는 게 낫던가. 그리고 그 전에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 애초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굴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 수준으로. 그죠? 그리고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먼저 배워야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도 가능한 거다. 내가 나를 아는 게 교육의 시작이다 라고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 담의 색을 쓰라. 담의 색 좀 쓰시라. 아무튼 칼비테 교육법의 프롤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